이 가명이라는 것이 전라도를 왕이 통치하는데 하나 거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명리는 왕권 대행자인 흔히 말하는 관찰사, 그를 줄여서 감사라고 그렇습니다. 전라감사. 이 감사가 살고 있는 곳에는 동서남북에 사대문이 있었던 성문이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되면은 성문을 닫는 소위 통행금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우리나라에 통행금지가 있었다는 걸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통행금지가 해제된 것이 1981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쟁 중에 있었고 또 8.1 해방 혼란기에 있었고 일본 놈들도 한때는 통행금지를 했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조선조 500년 동안에 전주를 비롯한 성문이 있는 곳에는 밤 10시가 되면은 성문이 닫힙니다. 이때 성문 닫히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종을 28번 때립니다. 그게 이제 인경이라고 그랬어요. 인경 28번이 떵떵 울리면은 성문이 딱 닫힙니다. 그러면 완전히 통행금지가 되고, 그 다음에 술락군, 오늘날로 하자면 야간 순찰하는 경찰관이 쫙 깔려가지고 샅샅이 사람을 잡아들입니다. 이제 통행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가령 아픈 사람이라든가 무슨 출산을 한다든가 하는 사람은 통행이 허용되지만, 그러지 않고 술을 먹고 간다든가 무슨 건달들이 싸움질을 한다든가 하면 여지없이 잡아다가 경수소, 지금 같은 파출소 같은 데 갖다 가둡니다. 그리고 물어봐가지고 신문을 한 결과 무단히 통행을 어겼으면은 매를 맞기도 합니다. 이래서 이제 술락군들은 폐차를 달고 암호를 가지고 그리고 순찰하다가 새벽 4시가 되면 성문이 열립니다. 파루라고 그럽니다. 이건 33번 종이 울립니다. 28번 33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고하는 제천의식이 돼가지고, 그것도 역시 중국에서 온 문화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하늘에 고하고 문을 닫았으니까 이제 엽니다. 이 성문이 열리면은 재빨리 이제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들어오는 사람들은 서학동에 사는 노비들이 아침 새벽 밥을 짓기 위한 반비들, 소위 가명 부엌에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각 가명의 관공서에 가서 청소하고 풀떼하는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가는 사람들은 역시 멀리 여행 가는 사람, 가령 편지를 전달하라고 간다든가 아니면은 짐을 날라다 준다든가, 또는 인근 논과 밭에 가서 일하는 노비들이 쏟아져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성문이 딱 열리면 고단문이 열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전주에는 팔달로라는 도로가 있는데 팔달문이 있었습니다. 이 팔달문은 바로 가명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현판이 팔달문으로 걸려 있고 안에서는 포종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팔달문이 쫙 하니 성문과 더불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내산문이라고 하는 문이 또 열립니다. 그 다음에 또 외산문이라고 하는 문이 열리고 바로 선화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선화당을 지나서 들어가면 다시 조그마한 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같으면 관찰사의 비서실장인 비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문이고, 그 문을 통하지 않으면 관찰사가 있는 곳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관찰사가 내하에서 기침을 텅텅하면서 일어납니다. 바로 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성문이 열리고 전라도가 열리고 그 다음에 가명이 열리고 그 다음에 왕권이 열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대궐을 보고 구중구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첩첩산중처럼 휩싸여 있다고. 사실 관찰자도 보면요, 성벽이 있죠. 그다음에 가명벽이 있죠. 그다음에 가명에 들어가서 팔달문에 들어가면 외산문 문이 있죠. 내산문이 있죠. 그다음에 비장문이 있죠. 그러니까 거의 5중 6중의 벽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파루가 돼서 33번 종이 울리면 성문이 열리고 전라도가 열리고 왕권이 열리면서 비로소 전주 부와 전라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그 내하에 자고 있다가 이제 기침을 하고 나타나면은 바로 시종 노비들 둘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죽이 들어가고 밥이 들어갑니다. 바로 그 죽을 먹고 밥을 먹고 전라도 56군현을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전라도 관찰사 그리고 흔히 줄여서 전라감사입니다. 이 전라감사가 가지고 있는 지위는 오늘날로 자면 우리 도지사는 행정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장이 따로 있고 검사장이 따로 있고 세무서장이 따로 있습니다만 당시의 관찰사는 입법, 삼법, 행정, 왕권을 전부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도지사요, 법원장이요, 검사장이요, 국세청장 그리고 병사국 사령관 그 같은 병사국 사령관 중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전라 좌수영, 우수영을 다스리는 해군 사령관 그 다음에 나간읍성이 있었던 병영을 다스리는 육군 사령관 그리고 향토 예비 사단장, 전주 시장을 통틀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전라 관찰사입니다. 또 그는 바로 56 시군 군현 지금 같은 시장 군수입니다만 시군 군현의 수령들을 엄히 다스리고 그들의 고가를 점수를 매겨가지고 왕에게 보고하고 만일 고가 점수를 갑을병해갖고 병을 맞게 되면은 즉시 파면을 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행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행정권 중에서도 이제 백성과 소위 도민, 전라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농사를 잘 짓도록 하는 권농행정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하자면 농사진흥원장과 같은 일을 합니다. 씨를 잘 뿌리게 하고 계절마다 뭐를 잘 심는지 풍년이 됐는지 흉년이 됐는지 거두어들이는가 하는 농사 행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흉년이 들었다고 한다면 바로 또 일부 흉민을 위해서 구휼 지금 같은 복지 행정을 펴야 합니다. 쌀도 나눠 줘야 하고 죽도 끓여다 줘야 하고 지금 강원도 산불이 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성금을 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흉년된 농민을 돕기 위해서 구휼 운동을 행정을 펴니다. 뿐만 아니라 전라 도민들이 일부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게 말이면 중앙에서 보는 요즘 같은 중앙공무원 채용이라든가 행정고시가 아닌 향시, 이 향토에서 보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재를 뽑아 올리는데 바로 이 향시를 보는 주관자가 바로 전라감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을 걷어들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수행정, 즉 국세청장을 겸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세금을 이제 걷어들여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재판, 사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인은 다스리고 선인은 방면해 주면서 때로는 사형도 시키고 또 때로는 저 섬에 유배를 시키면서 그야말로 엄한 상벌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야 이 군사권은 저 멀리는 해군부터 시작해서 육군,
당시 공군은 없었습니다만 육군, 해군을 전부 통솔하는데 발병권, 즉 군대를 소집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군대를 움직이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예컨대 이제 아까 이순신 장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위대한 장군인 이순신 장군을 얘기할 때는 마치 이순신 장군이 독자적인 행동을 한 것처럼 보여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영에 있는 통영, 즉 전라 좌수 우수영, 경상 좌수영 우수영을 합한 모든 해군 총사령관일 때는 임금이 직접 명령하고 임금에게 보고를 합니다만 전라 좌수로 있었던 여수에 있을 때는 반드시 전라 감사에게 보고하고 병력을 움직이고 행동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 정도로 관찰사는 바로 해군 병력을 감독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아주 딱딱한 것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부드러운 것을 얘기를 합니다. 놀러를 많이 다녔습니다. 나들이를 합니다. 가장 가까운 나들이가 한벽당입니다. 이제 한벽당에 가가지고 물 흐르는 걸 보면서 시조를 짓고 그 다음에 노래를 듣고 하는데 바로 그때는 기생을 동반합니다. 바로 관찰사 밑에는 34명의 기녀들이 노비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기생처럼 문화예술인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실 신분은 노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한을 관찰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생을 동원을 하고 그 다음에 악공, 지금과 또 악사죠. 피리저때 북, 나팔을 부르는 사람들 대개 캄보 밴드처럼 6명 내지 7명이 이제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술과 안주와 밥입니다. 가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만 나르는 가마가 따로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앞에서 메고 뒤에서 메고 이제 앞에는 일종의 밥이라든가 반찬을 메고 가고 뒤에서는 안주를 메고 가고 이제 그다음 술을 메고 가고 해서 기생, 악공, 그다음에 가자 이 3행렬이 한벽대에 도착하면 거기에는 전주 시내에 있는 많은 묵객, 시인 묵객들을 소집을 하고 동시에 그들에게 시를 짓게 하고 읊게 하는 시회, 시를 짓고 감상하는 시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3월 3일 오목대나 간납대에 올라가서 진달래 전을 부쳐 먹습니다. 지금도 진달래 전 붙이죠. 그건 조선시대 때부터 붙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덕진에 연꽃이 피면 연꽃 나들이를 갑니다. 물론 기생과 더불어서 악공을 모두 동반합니다. 그 다음에 단풍이 들면 내장사까지 단풍 구경 갑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관찰사가 흥청거리고 노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을 위하는 길들입니다. 즉 주변에 있는 시인 묵객을 모으고 백성들에게 심지어는 여인들한테는 바늘, 쌈지, 노인들한테는 담뱃대 이런 것들도 전부 나눠줍니다. 그리하여 임금님이 해야 할 일을 왕권 대행자이기 때문에 왕의 시혜를 널리 베푸는 하나의 위락 행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관찰사 밀접한 도민과 백성을 위한 행정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경로잔치를 합니다. 물론 경로잔치는 전주 부도하고 도도하고 그다음에 임금도 경로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선발된 사람들을 하게 됩니다만 80세 이상 먹은 노인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80세 이상 노인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역시 그때도 노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노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역시 담배도 나눠주고 그다음에 의복도 나눠주고 그다음에 이제 상을 차려가지고 맛있는 반찬 그리고 술을 안기고 그다음에 기생이 너울너울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 경로잔치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도 임금님의 시행을 모든 노인네들에게 베풀어주기 위한 하나의 경로잔치일 뿐이지 관찰사 자신이 지금처럼 선거운동을 하기 해서 득표를 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됐어요? 여기에서 머물러 갖고 행적을 펼치는 그 기간이. 자, 이제 그 말씀을 드리죠. 우선 관찰사가 그동안에 명단이 있어요. 관찰사 명단. 조선시대 때. 이제 내용은 선생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고려시대 때부터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조선시대 때까지 해서 정확한 건 아니면 한 58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에 경국대전이라고는 행정 원칙을 따지면 2년으로 되어 있고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1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징계를 받고 또 때로는 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일찍 퇴직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몇 개월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아니라 중임을 해갖고 3년 4년 한 사람도 있고 두 번째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평균을 잡으면 한 1년 정도입니다. 근데 오늘날 생각하면 도대체 1년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가 뜨죠. 물론 그 말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개 이것은 서울에 있는 양반 계급들이 임금의 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한 번도 전라도로 와 본 일도 없는 사람들이 전라도 관찰사로 오는 거죠. 그리고 한 번도 백성을 만나본 일도 없고 사서삼경 있고 지금 같으면 행정고시 합격한 소위 좋은 말로 뭐 선비고 나쁜 말로 하자면 백면 선생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이 깜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 행정을 도와주는 육방 아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현명한 관찰사라더라도 현지 실정을 잘 모르고 또 한 번도 대면 행정을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토박이로 세습적으로 있었던 아전들한테 휘둘려가지고 매우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정다단 선생이 진 목민심서를 보면은 그 목민심서라는 게 바로 목민관, 수령, 그러니까 감사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아주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만 조심해라. 그리고 탐욕스럽지 말아라. 네가 한 푼, 두 푼을 가령 100푼을 뜯어가려고 요구하면은 아저는 1000푼을 긁어모아가지고 자기가 900푼 먹고 너는 100푼밖에 안 준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전까지는 관찰사가 제대로 임명받고 왔는데 임진왜란 후에는 국정이 문란해가지고 매간매직들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찰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빠지기 시작하고 때로는 이 관찰사들이 매간매직에서 오면은 요즘 말로 쉽게 말하자면 본전을 뽑기 위해서 투자한 만큼 본전을 뽑기 위해서 여기 와서는 가렴주구를 하고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등살에 바로 아전은 빼먹고 백성은 신음을 하고 아주 어려운 경우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조선시대 행정체계는 매우 요즘 말로 좀 시스템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운영을 하면은 백성을 위해서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큰 보람이 있었습니다만 때로 이게 악정이 될 때는 그야말로 사회가 문란하고 백성이 도탄에 빠지고 국가가 문란해졌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베푼 관찰사 감사도 많았습니다만 때로는 지탄을 받아야 할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전라도를 다스리는 관찰사는 왕권 대행자로서 이 땅에서 영원히 기록에 남아있고 그 치적은 또 높이 평가해 줘야 할 점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